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지문은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화는 언젠가 완벽한 상태에 도달해서 멈출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진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환경의 변화를 따라간다는 핵심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주장을 증명하는지 함께 따라가 봅시다. 지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부터 잡아볼게요. 이 글은 아주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문장에서는 만약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진화가 멈출 것이다라는 가설을 던져요.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에서 진화적 시간으로 보면 환경은 늘 변한다고 반박하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에서 진화는 멈추지 않고 환경을 추적한다는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문장은 기온 변화에 따라 동물의 털 길이가 변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이 주장을 뒷받침해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시작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문장은 진화가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가정하면서 글의 주제를 던지고 있어요. 바로 환경에 어떤 변화도 없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화가 멈춘다는 거죠. 문장이 길지만 차근차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Evolution, 진화는 will come to a standstill, 정지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Until, 할 때까지요. Something in the conditions, 조건 속의 무언가가 changes, 변할 때까지 말이죠. 즉, 환경 조건에 무언가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진화가 멈춰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주절을 보면 will come, 이 표현이라고 미래 시제를 썼죠? 그런데 until, 이 단어가 이끄는 시간 부사절 안에서는 changes, 이 단어라고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아주 중요한 규칙 때문이에요. Until something will change, 이 표현이라고 쓰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앞 문장에서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이라고 가정했는데 이 문장은 such changes, 즉 그러한 변화들이 do happen, 정말로 일어난다고 말하며 바로 반박하고 있어요. 글의 흐름이 전환되는 중요한 지점이죠. 이 문장도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Such changes, 그러한 변화는 do happen, 정말로 일어납니다. When we are dealing with, 우리가 다루고 있을 때 말이죠. 무엇을 다루냐면 a time scale, 시간 척도인데요. As long as the evolutionary one, 진화의 시간 척도만큼이나 긴 시간 척도를 다룰 때 그렇다는 겁니다. 즉, 긴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환경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do happen, 이 표현을 주목해 주세요. 그냥 happen, 이 단어라고 해도 되는데 왜 do, 이 단어를 붙였을까요? 바로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일어난다라고 강하게 말하면서 환경 변화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볼 구조는 as long as, 이 표현입니다. 만큼 긴이라는 뜻의 동등 비교 표현이죠. 보통은 문장 안에서 부사적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a time scale, 이 명사 뒤에 붙어서 진화의 시간 척도만큼 긴 시간 척도라고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one, 이 단어는 앞에 나온 time scale, 이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쓴 대명사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드디어 이 글의 핵심 주장이 담긴 세 번째 문장입니다.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앞서 환경은 계속 변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 진화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추적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글 전체의 주제문이에요. 해석을 해보면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evolution, 진화는 normally does not come to a halt, 보통 멈추지 않습니다. but, 그리고 constantly tracks,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무엇을요? The changing environment, 변화하는 환경을요. 진화가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환경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 문장의 구조를 볼게요. 주어는 evolution 하나인데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는 does not come to a halt, 두 번째 동사는 tracks요. 이 두 동사가 but, 이 접속사라는 등위 접속사로 나란히 연결된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진화는 멈추지 않고 추적한다, 이렇게 하나의 주어에 두 개의 동작이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사인 tracks에 s가 붙은 것도 주어가 3인칭 단수 evolution,
이 단어가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앞서 말한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네 번째 문장은 if, 즉 만약 라면으로 시작하며 예시의 상황을 설정해요. 그 지역의 평균 기온이 꾸준히 내려가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 진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려는 겁니다. 문장이 매우 길지만 의미 단위로 끊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If there is a steady downward drift, 만약 꾸준한 하향 추세가 있다면 a drift that persists over centuries, 수세기에 걸쳐 지속되는 그런 추세 말이죠. 그러면 successive generations of animals, 다음 세대의 동물들은 will be propelled, 내몰리게 될 겁니다. BIS steady selection pressure, 꾸준한 선택의 압력에 의해서요. 어느 방향으로? In the direction of growing longer coats of hair, 더 긴 털 가죽을 기르는 방향으로요. 즉, 추워지니까 털이 긴 개체들이 살아남도록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는 두 가지 문법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먼저 a drift that persists 부분입니다. 대든 앞에 있는 a drift, 이 표현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선행사 a drift, 이 표현이 단수니까 동사도 persist, 이 단어라고 s를 붙여 수를 일치시켰어요. 다음으로 주절의 will be propelled,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동물들이 무언가를 내모는 게 아니라 선택의 압력에 의해 내몰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be 더하기 pp 형태를 쓴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도 if, 이 단어로 시작하는데 앞선 예시와는 반대되는 상황을 설정해요. 수천 년이 지나서 추세가 reverses, 즉 반전되고 기온이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화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겠죠. 문장을 끊어 읽어볼게요. If the trend reverses and average temperatures creep up again, 만약 추세가 반전되고 평균 기온이 다시 서서히 오르면 the animals, 동물들은 will come under the influence of a new selection pressure, 새로운 선택압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and will be pushed, 그리고 내몰리게 되겠죠. towards growing shorter coats again, 다시 더 짧은 털을 기르는 쪽으로요. 더워지니 이제는 털이 짧은 쪽이 생존에 유리해지는 거죠. 환경이 변하는 방향에 따라 진화의 방향도 바뀐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문장에서는 병렬 구조가 두 번이나 쓰였어요. 먼저 if 조건절 안을 보면 the trend reverses, 이 표현이라는 절과 average temperatures creep up again, 이 표현이라는 절이 and,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절에서도 the animals, 이 표현이라는 주어의 will come, 이 동사구와 will be pushed, 이 동사구가 and, 이 접속사로 나란히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복잡한 문장일수록 병렬 구조를 잘 파악해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tracks, 이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추적하다라는 뜻이죠. 진화가 단순히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마치 목표물을 따라가듯 변화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임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다음으로 대조되는 개념들을 볼게요. stand still, 이 단어가나 halt, 이 단어는 정지, 멈춤을 의미하죠. 그래서는 진화가 멈추는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와 대조적으로 reverses, 즉 반전되다라는 단어는 환경의 변화 방향이 뒤바뀔 수 있고 진화도 그에 따라 방향을 바꾼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개념의 대조를 통해 주제가 더 선명해지죠. 마지막으로 selection pressure, 이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말로는 선택압이라고 하는데 환경 변화가 생물에게 특정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가하는 압력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기온이 내려가는 환경 변화는 동물들에게 더 긴 털을 갖도록 하는 선택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진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중요한 과학 용어입니다. 오늘 지문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환경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진화적인 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따라서 진화 역시 결코 멈추거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을 추적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글의 논리적 흐름과 예시를 통해 이 주제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과 시간 부사절의 시제, 그리고 병렬 구조와 같은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을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